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과서 78페이지 3차 반영식, 4차 반영식의 활용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3차 반영식, 4차 반영식 푸는 요령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3차, 4차 반영식, 3차, 4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치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차 반영식, 4차 반영식 푸는 요령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생활 문제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3차 반영식 또는 4차 반영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예제 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3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는 직육면체 모양의 적재함을 생산하는데 적재함이 뭐냐면 이 트럭의 요 뒷부분,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재함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각 2.3m, 6.2m이고 높이는 xm라고 한다. 이때 x가 3차 반영식의 한 근일 때 적재함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가로, 세로의 길이가 2.3m, 6.2m니까 적재함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가로가 2.3m 그리고 세로가 6.2m 그리고 높이가 x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요 x라고 하는 것은 요 3차 반영식이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2.3과 6.2는 이 문제를 푸는데 뭐 큰 도움이 안 되겠네요. 마지막에 하나 요거 높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길다. 그래요? 그러면 x는 2.3보다 크다. 요 조건 하나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6.2라고 하는 요 값은 이 문제에서 필요 없는 값이고 요 2.3이라고 하는 값이 x의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3차 반응식을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풀어 보겠습니다. 좌변을 fx라고 놓겠습니다.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1x의 제곱 플러스 19x 마이너스 10.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0의 약수들을 대입해 봐야 되는데 그럼 1부터 대입해 볼게요. f1은 2 마이너스 11 플러스 19 마이너스 10. 양수는 21. 음수도 21이네요. 그러면 0이 되어서 fx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받겠네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써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11 19 마이너스 10 1 1 2네요.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10 10. 그러면 주어진 fx는 x 마이너스 1에 2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요 방정식이 여기 주어졌던 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는 0 이렇게 바뀐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는 하나 구했고 요 2차 방정식 하나만 더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 2, 1, 9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2, 5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 나오겠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2x 마이너스 5 그리고 x 마이너스 2 이퀄 0. 그럼 여기서는 해가 x는 1이거나 또는 2이거나 또는 2분의 5겠네요. 그런데 조건에서는 x가 2분의 3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걸 만족하는 건 요 2분의 5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높이는 2.5m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요 2.3과 6.2는 문제를 풀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요 방정식만 풀었을 때 2.3보다 큰 해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 4번을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모두 xm이고 높이가 x 플러스 2m인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모두 2분의 xm이고 높이가 2m인 직육면체 모양의 구멍을 팠더니 남은 부피가 14 세제곱미터가 되었다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 원래 이렇게 큰 직육면체가 있어요. 요 큰 직육면체는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도 x, 높이가 x 플러스 2였어요. 그럼 이 부피, 여기에서 요 윗부분을 지금 빼낸 거죠. 그럼 저기서 빼낸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가로의 길이가 2분의 x, 그리고 세로의 길이도 2분의 x, 그리고 높이는 2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뺐을 때가 얼마? 14 세제곱미터가 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2분의 x 곱하기 2분의 x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식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x제곱에 x 플러스 2 빼기 2분의 x제곱이 14이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우선 곱할게요. 2x제곱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이퀄 28.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8 이퀄 0.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8은 0.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좌변을 또 이제 fx로 놔야겠죠? 네. 좌변을 fx라고 놔봅시다.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8이라 하자. 그런 다음에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2라고 마이너스 1은 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숫자가 너무 커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수를 1이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아무리 커봤자 5밖에 안 될 텐데 대입 하나 안 하겠죠. 2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f2는 2 곱하기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8. 그러면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28이니까 딱 0 나왔네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을 그러면 2 3 0 마이너스 28 2로 2는 4 7 27에 14 14 2 곱하기 14는 28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8은 0이라고 하는 식은 x 마이너스 2에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4 이퀄 0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해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는 판별식이 아니라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77에 49 빼기 428 곱하기 14 하면은 84 32 81은 8 해서 0보다 작겠죠? 그럼 여기는 허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값은 지금 길이였잖아요. 그럼 x값이 길이니까 x값으로 가능한 건 실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x는 2 이것이 바로 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값은 바로 2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창의탐구 돋보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원격 수업 때는 창의 탐구 돋보기를 하지 않고 어, 이제 등교 수업할 때 이제 했었는데요. 요번에 지금 이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등교 수업할 때까지가 아마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좀 연습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바로 이어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탐구 돋보기를 보면 문제가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이거 오메가입니다. 이거 보고 오메가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었죠. 그리스 문자, 소문자로. 요게 알파벳에 A, B, C, D 이런 것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거의 맨 마지막 Z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할게요.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아래 각 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요 4개의 공식.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됨을 암기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2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증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발표하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이렇게 나눠서 2개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증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보자. 자, 여기서는 큰 원칙을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큰 원칙 2가지.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허근도 근이죠.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근이 오메가라고 한 거랑 같아요. 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여기에 허근 오메가가 있다는 얘기니까 오메가는 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근인 겁니다. 허근도 근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입하면은 성립해야겠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성립해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이렇게 증명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칙이 뭐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는데, 자, 요 인수분해 볼게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근이 나와요? x는 1, 실근이 나와버렸죠. 아, 그러면 허근은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다면 그 근은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 근이 있다, 허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를 대입해주면 성립해야겠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성립해서 두 번째 공식도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켤레복소수를 배웠어요.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 뭐 켤레복소수가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알았을 거예요. 단 a, b는 실수.
자, 이게 켈레복소스라는 걸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은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이 둘을 켤레라고 하는가? 왜? 이 둘이 짝지어 다니기 때문인데 그 짝지어 다니는 게 언제냐? 실수, 계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개수가 그냥 실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만 취급합니다. 개수에 허수가 들어간 걸 아예 취급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보는 방정식들, 그게 바로 실수계수 방정식들이에요. 그러면 실수계수 방정식에서 a 플러스 bi를 근으로 가지면 자동으로 a 마이너스 bi도 근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실수계수 방정식에서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가 짝처럼 켤레처럼 같이 항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a 플러스 bi는 근인데 a 마이너스 bi는 근이 아닌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짝지어서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켤레복소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 켤레복소스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두 번째 원칙에서 여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었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면 그러면 또 다른 한 허근은 뭐가 되겠어요? 네,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공식은 뭐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예요. 그러면 이 두 근의 합과 곱이겠죠. 자, 두 근의 합은 뭡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1. 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인데 a분의 c니까 1분의 1이어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공식까지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공식을 외웠습니다.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 네 개의 공식을 유도를 했고 여러분들은 요 사실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해도 같은 말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네 번째 오메가 바는 1. 이 공식을 딱 암기해서 문제를 딱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제는 요걸 활용해서 이제 발표하기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위 2를 이용하여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100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보이고 그 과정을 발표해 보자. 자, 그러면 오메가는 세제곱이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 99제곱 곱하기 오메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 9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의 오메가가 되겠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1의 세제곱
1의 33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되니까 그냥 오메가겠네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을 구하기 전에 뭘 생각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했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세 근은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일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의 세 근은 뭐가 되겠어요?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오메가 바도 역시 요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역시 1이겠네요. 그러면 오메가 바의 100제곱은 같은 방법으로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가 되니까 1의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가 돼서 오메가 바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100제곱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되고 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 발표하기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i랑 좀 비슷하죠. 허수단위 i랑. 오메가는 1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이고 여기다 오메가를 또 곱하면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다 오메가를 또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인데 그게 1이라는 거예요. 언제? x 세제곱이 1일 때는. 그러면 다시 이게 계속 순환되겠죠. 순환. 그러니까 i의 순환이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창의탐구 돋보기에서 이렇게 요 내용을 지금 배웠고요. 여기에 응용되는 거 지금 한 가지만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릴게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다시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이렇게 지금 금방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 추가해서 뭘 또 알아야 되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때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금방 배웠던 거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요 4개의 공식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앞에 거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거의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처음 배운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다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오메가를.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해 보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x는 마이너스 1 실근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오메가가 없어요. 여기에 오메가가 있겠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두 번째 거 성립하겠네요. 자,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면 또 다른 허근은 뭐가 되죠?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겠네요. 그러면 근각에서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니까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고 나면 요 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응용할 수 있겠죠? 이거 가지고 또 요 문제로 창의탐구 돋보기에는 나와 있는 문제,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100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에 33제곱에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33제곱에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가 다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이런 방법으로 또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오메가만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 오메가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80페이지, 81페이지를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양이 좀 적어서요. 소단원 확인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소단원 확인 문제 풀어오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문제들 어렵지 않으니까 시험 공부하는데 지장 없이 숙제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소단원 확인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